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프린트 빨리 확인해 볼까요? 예, 프린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죠. 아닌 거. 자, 아닌 거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3번? 예, 3번. 일단 지역권 과세 대상 아니죠? 근데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인데 얘는 분리됐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제외되죠. 그래서 기업, 니은, 리을.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자, 몇 번이죠? 답은? 5번. 자, 한번 5번 볼까요?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에서 수중자가 인수한 증여재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 자, 부담부 증여에서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여기는 지금 5번 밑줄 배우자 간이란 말이 들어가서요. 배우자 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이거 강조해서 왼수지간의 거래하면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에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건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인정하고 안 하고 전액 뭐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소득세 법령상 다음에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인계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잘못된 것은 냈죠, 여러분. 자, 요거는 몇 번?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4번.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20. 자, 그다음에 4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때 답은 몇 번이죠? 풀어보니까 좀 어렵나요? 자, 우리 진도 아직 안 나갔나요, 이거? 원래 했죠? 제가 아직 안 나갔을 뿐이지. 제가 안 나갔죠? 원래 했잖아요. 양도소득세 다.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네요, 여러분. 4번. 4번에서 뭐가 틀렸냐면 여러분,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 큰 자를 뭘로? 작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몇 번? 5번. 자, 5번이 틀렸죠?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자,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일괄 양도를 말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구분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죠. 전체를. 구획된 부분이 아니라 뭐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여기가 틀렸어. 구획된 부분을 각각 이게 틀렸다. 그게 아니라 뭐다? 전체를 이렇게. 자, 6번.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 중 보유기한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갖고 답은 몇 번이죠? 5번이죠. 5번. 5번이 왜 틀렸죠, 여러분? 예, 사업상표는 인정하지 않죠? 예. 7번.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1번 계약상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등기 접수일 때 그 2번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르나 여기는 맞았죠? 다만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공탁이라 판결 확정이라 판결 확정이죠. 2번이 맞네요, 여러분. 그죠? 3번은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사용승에서 교부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로 갔죠. 자, 4번 민법의 취득 시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했다. 시효 완성이 아니라 언제죠, 여러분? 점유 개시일로 가야 되죠. 민법에 따라서 점유 개시일. 5번 정비법에 따른 환기 처분에 인하여 취득한 토지다. 자, 이거는 환기 처분 공고일 아니죠. 환기 처분 받은 토지 양도했을 때는 환기 전 토지 취득이죠. 환기 전 토지 취득일. 다만 환기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면 증안지나 감안지가 발생하면 그건 어디로 간다 그랬죠? 환기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예, 요거 잡으셔야죠. 자, 8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 설명이 틀린 것은. 자, 틀린 건 몇 번이 틀렸나요, 여러분? 2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2번.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는 매감환이죠. 매감환. 근데 여기는 지금 매매사례가의 환산가의 감정가 순서도 바뀌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나올 수 없죠. 기준시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는 뭐 할 때만 나오죠, 여러분? 추계조사할 때만 나오죠. 추계조사할 때 우리 방법 몇 가지죠? 네 가지.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매감, 환기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예. 자, 9번.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거래가 양도채 계산 시 실질 양도가서 차감하는 실질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만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를 위하여 확인된다. 자, 이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3번입니다. 3번. 요 3번 올해 신설된 거죠. 얘는 취득원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아마 이따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 거라 봅니다. 자, 10번. 장기 보유 투표를 공제에 관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여러분? 5번이죠. 5번.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진도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했었죠? 요약집? 응? 83쪽 3번 1세대 개념부터 들어가나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자 보시면은 우리 지금 뭘 양도한 거죠, 여러분? 1세대가 1주택가 그 밑에 있는 뭐로 여러분? 부수 토지를 양도한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양도했어요, 지금? 주택가 부수 토지를 양도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주택가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어느 날 현재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조건 충족하면 여러분, 첫째, 누가? 1세대가. 두 번째, 어디에? 국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몇 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 충족해야 돼? 세 가지. 1세대가 어디에? 국내에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 여러분? 2년 이상. 요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죠. 어느 날 현재로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이죠. 그러니까 보유 기간 내내 1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지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 취득할 당시에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 우리 남양주도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엔드 뭐죠, 여러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남양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후에 남양주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뭐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누구한테만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실수요자, 실제 사는 사람한테만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만 요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2017년 몇 년? 2017년 8월 3일 이후 이후에 취득하는 것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거는 그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거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요것만 적용한다는 거죠. 왜냐면 2017년 8월 2일자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정부가 발표한 거죠. 그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거기 때문에 요 규정은 요 단서 규정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적용한다.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조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준다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야. 그럼 장난치나?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로 어떤 거래요, 여러분? 투기성 거래에 때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가장 나쁜 놈이 누구랬어?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두 번째, 업이나 다운 등 이중계약서 쓴 무슨 행위를 저지르면 부정행위, 이중계약서 그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계약서, 허위신고.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거 뭐가 있죠, 여러분? 고가주택, 고가주택. 특히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안 해준대. 고가주택 하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 안분계산.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 있어, 머릿속에? 있기는 개뿔 뭐가 있어, 그냥 뿌옇지, 그냥, 씨. 언제 네가 그런 소리 했냐, 이 스큐야. 떠올라야 돼, 여러분. 안분계산 꼭 들어요. 안분계산 어떻게 안분계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을 빼는 거죠. 여기서 9억은 일반 주택을 뺀 거야. 그 9억을 뭐 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내가 요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단순한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 주택. 그럼 2주택제로 본다는 얘기죠. 주택 양도했는데 요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보여 있으면 요 주택도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보니까 주택으로 보니까 몇 주택제로 보겠다. 우리 세법은 2주택자. 그래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경우일 때는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요 각각의 요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거기 83조 1세대 개념 있죠? 얘는 시험에서 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답으로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까 가볍게 눈만 보시면 돼요. 1세대라. 그럼 여기서 1세대가 뭐냐? 거기 써져 있죠? 거주자, 본인.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배우자, 밑줄. 거주자, 본인은 물론은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밑줄,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여러분? 가족. 이러한 집단을, 가족 집단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대는 그냥 가족이야, 가족. 다만 주의할 것은 당의 거주자 본인은 물론이지만 누구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배우자가 없다. 즉 혼인하지 않았다. 그럼 세대 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결혼을 해봐야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거든요. 아직 쓴맛을 안 보신 분 계시면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나 이걸 해봐야 알아.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혼인을 해갖고 쓴맛을 봐야만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올해 신설된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배우자 옆에 이렇게 가를 닫고 법률상 뭐는 했어, 여러분? 이혼했어. 근데 생계를 같이 하는 동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거야. 형식상으로는 이혼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렵다. 그럼 우리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이야? 저거 여러분 위장이혼이야, 위장이혼. 부부지간에 세금 없이, 세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뭐냐? 이혼입니다, 이혼. 그러나 강추상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죠. 자, 누르만 보세요. 자, 원래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기억, 해당 거주자 연령차 밑줄 몇 살 이상? 30세 이상. 83쪽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살이 넘으면 혼인하지 않았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그입니다. 30살이 넘었는데 혼인 안 했다. 그럼 우리 세법은 포기하는 거야. 아, 얘는 혼자 살 팔자인가 보구나. 혼자 잘 살아라. 그래갖고 단독세대 인정해 줍니다. 니은, 배우자가 뭐 했어요, 여러분? 밑줄. 사망하거나 이혼. 저거, 돌싱. 예, 그럼 판단을 해서, 예. 사망하거나 이혼했다. 뭔 얘기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디귿. 소득세법상 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 여기 밑줄.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은 여러분 이거야.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 밑줄 독립된 생계 유지. 그러면 여러분 기업과 디귿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기업은 30살이 넘으면 뭐가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세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디귿은 30살이 안 됐어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단독 세대 구성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자녀 중에서 25살짜리 자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 취업해갖고 축복받은 인간이죠. 지금 요즘은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업하면 그건 뭐 선택된 인간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30살이 안 돼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했다면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가세요.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기본 통칙에 이런 말이 있어. 기본 통칙에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뭐를 본다 여러분? 동일한 세대를 본다. 통칙이 나와있죠? 통칙 1번 윗줄. 그러니까 부부는 동거 별거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동일 세대를 봅니다. 윗줄. 예를 들어서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평상 우리 집 아저씨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 자, 우리 집 아저씨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은 어디 내려가 있어요? 지방. 그럼 그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뭐라고요? 말이 조금 이상하다. 우리 집 아저씨야? 찾아봐야 돼 가서. 지방에 내려가는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제 입행 동기가 이제 이렇게 옛날 얘기인다만 지점장 발령했어. 이제 본점에서 근무하다 지점장으로 발령나요. 그러면 지점장으로 승급하면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갔다 잠시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 친구가 울산으로 발령났어. 집은 반포인데 근데 울산에 내려갔으니까 울산에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 통하면서 힘들겠다. 울산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무슨 소리하고 왜 왔다 갔다 해. 지금 제 2의 인생이 펼쳐져 갖고 인생을 만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도 내려와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럴까? 그랬죠. 못 내려가고 있어요. 언젠간 진짜 내려가는 거야. 씨.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딱 하나 부부는 무조건 뭐야 여러분? 동일한 세대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택의 개념 갑시다. 자, 올해 요거 주택의 개념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요 국내 1주택 요거 예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주택의 개념 별표 2개. 그래서 주택의 개념 별표 2개 좀 봅시다. 표시해 놓고. 자, 일단 거기 보죠. 1번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누르만 보세요. 허가 여부나 공보상의 용도의 구분에 관계없이 밑줄 이과 결론. 밑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거용. 근데 이 주거용은 사실상이나 공보상에 따를 때 뭐야? 사실상. 다만 사실상 용도가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공보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거.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무슨 상이 먼저 나오고? 사실상.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공보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2번 갑시다. 2번. 자, 2번, 4번, 5번 요 체킹 세 놈. 2번, 4번, 5번 요 세 놈을 묶으시고요. 얘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 주택의 개념에서 제일 잘 나오는 애들 2번, 4번, 5번. 특히 겸용주택은 옆에다 줘서 계산 문제로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2번 봅시다. 2번. 일단 공동소유주택은 밑줄 누구의 주택을 본다 여러분? 공동세대자 밑줄 누구죠? 각자. 공동소유자 각자의 일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옆에다 적으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누구의 주택을 받죠?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A주택 하나가 있는데요. A주택 하나를 요거를 갑과 을이 60%와 40%로 뭐하고 있다고 여러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소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갑과 을이 60% 40% 공동소유하는 주택, 요 A주택을 누구 거로 볼 거냐 그입니다. 누굴 거로 볼 거냐. 그러면 이때 이게 어디에서 물어봤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때는 갑도 1주택을 보고 을도 1주택을 봅니다. 공동세대 각자의 1주택을 본다는 얘기야. 그러나 어디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이때는 둘 중에 지분이 가장 큰 자 누구 거로 보고 갑 거로 보고 을 거로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소유인데 여기에 상속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로 말하는 거고요. 이때는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때는 거주하는 자 또는 연장자 나이 순서로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겸용주택 갑시다. 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외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걸 바로 겸용주택을 했죠. 그러면 이때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과 기타 상가 등의 면적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어디가 더 크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주택과 상가가 하나의 건물이 있다. 주택과 상가가 하나의 건물에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의 건물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복합되는 건물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겸용주택이죠. 그러면 이때는 크기를 비교하라고. 어디가 더 커? 주택이 더 커. 그 얘기야. 주택이 더 크면 이때는 건물 전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봐라. 그입니다. 주택으로 봐라. 근데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더니 뭐 하거나 같거나 오히려 주택이 작대.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놈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여기는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뭘 받는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주택 건물은 물론이지만 그 밑에는 뭐예요 여러분? 토지도 어디까지를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 줄 거냐? 거기 시계 나와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부수 토지 1번과 2번 줄 자 동그라미 칩니다. 무슨 면적? 적은 면적을 뭐로 봐서?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주택 부수 토지가 비과된다. 나중에 이거는 사례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고요. 5번 다가구 주택 볼까요?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우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냐고. 자,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그러면 그때는 동그라미 뭐죠? 전체를 뭐로 봐라? 하나의 주택보다 전체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결론 이때는 몇 주택을 보라는 얘기 여러분? 1주택을 보라는 얘기야. 1주택.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이거는 종합 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사업도 다 똑같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나 종합부동산세에서나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을 본다 여러분?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을 보는 거죠. 1주택. 그 다음에 당구장 볼까요? 당구장.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밑줄. 이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이걸 출제에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저거 여러분. 보유기간이 가장 긴 순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저거나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판단하는 거지. 보유기간이 가장 긴 순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럼 맞다 틀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5번 1주택의 예외 규정 있죠. 자,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요건에는 여러분 각각의 요건은 예외 규정이 있죠. 예외 규정.
요 1주택의 예외,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미 나와버렸죠. 그래서 올해 나오긴 틀렸죠. 그래서 올해는 여기가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요 1주택의 예외 보죠. 1주택의 예외냐, 기본적인 개념만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올해는 뭐 출제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작년 이미 시험에 나왔죠. 자, 올해는 그냥 별표 2개 정도만, 별표 2개 정도만.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84쪽 맨 밑에부터 여러분 85쪽, 86쪽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 요 내용이 여러분 87쪽 보세요. 87쪽. 전체 흐름 나와 있죠. 1주택의 예 비교표 박스 찾으셨어요? 예, 이걸 먼저 봐.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단 이거부터 봐라. 만약에 요 1주택의 예외가 나오면 답은 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여기 박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번 시험 교수님이 냈냐고 물어봐요. 제가 안 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일시적부터 여러분 번호 하나 좀 붙여주실래요? 여러분 번호 거기다 편하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좀 번호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번호가 없어.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적다고 해갖고 번호 붙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번호 붙이셨으면 자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여러분 5번부터 나머지 묶으시고요. 87쪽 봐야 돼. 87쪽 메뉴 박스. 그래서 거기 번호 1, 2, 3, 4, 5, 6, 7, 8, 9 붙여주시고,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특징이 여러분, 얘들은 뭐냐? 얘들은 양도 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양도 시기의 제한. 일정한 기한 이내에 주택 하나를 빨리 어떻게 하라?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자 거기 책 몇 년이죠 여러분? 3년. 동그라미 3년. 기본이 3년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택이 몇 주택이 됐다 여러분? 2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2주택이 됐더라도 그 2주택이 된 날 또 몇 년이냐 여러분? 3년이네. 3년이네. 동그라미 쳐야 돼. 시뻘겋게 3년. 어떤 주택을 옆에 양도해야 되죠 여러분? 옆에 무슨 주택? 동그라미 종전주택을 양도했죠. 종전주택. 그럼 양도 당시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주택의 예외 규정은 얘들은 다 2주택 이상인 애들인데 그 2주택이 된 것이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투기 목적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됐을 때는 이때는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원래 1주택일 때 비과세를 받는데 얘는 2주택이야. 근데 이 2주택이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1주택을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몇 년 이상을 보였으면 여러분 2년 이상을 이제 보유하면 뭐까지 받는가? 그렇죠.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비과세죠. 비과세. 그러면 이거야. 내가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해서 몇 주택 됐다는 얘기야? 2주택. 그럼 그 2주택이 된 날부터 몇 년이네? 3년이네. 3년이네. 어떤 주택? 먼저 갖고 있던 것부터 먼저 팔아야 되는가? 먼저부터 갖고 있던 걸 먼저부터 팔아라. 먼저 갖고 있던 거. 왜냐? 이사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종전주택이 안 팔린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2주택 됐을 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몇 주택을 봐주다 여러분? 1주택. 작년 시험에 여기 나왔죠? 2번과 3번. 2번과 3번. 작년 시험에는 2번과 3번이 나왔어. 여기서 노부모 동거봉양이죠. 자, 자식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은퇴를 하셔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데 부모님도 주택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식도 주택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도 주택을 갖고 있는데 합치니까 1세대 몇 주택인가 여러분? 2주택. 이거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래 좋다.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몇 년에 처분하라고 됐어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0년. 작년 이거 나왔어. 그래서 노부모라면 몇 살 이상을 말한다 여러분? 60세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여기서 60세는요 노인 연령이 아닙니다. 요즘은 60세 노인 아닙니다. 힘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젊은 오빠야 젊은 오빠.
예, 지금 요즘은 노인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60은 뭐를 말하냐? 은퇴 연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년도 은퇴 연령이지 노인으로서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물어봐. 몇 살 이상이냐? 자, 그 다음에 혼인 갑시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한 거죠. 결혼한 거죠. 인생 끝난 거죠, 이제? 죄송합니다. 별로 뭐 반응이 없네요. 다들 행복하신가 봐요. 그래서,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둘은 여자가 또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짜증나, 안 나? 이때 남자는 뭐라 그래? 아니, 남자가 딱 주택을 준비해 갖고 있는데 들어오는 여자가 주택을 또 갖고 들어오는가? 그럼 남자 입장 짜증나, 안 나? 대박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혼인하다 보니까 몇 주택 했다니까? 2주택.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야. 아니지 않냐 그 얘기야. 그러면 좋다. 하나 빨리 처분하라. 몇 년이네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올해 나오긴 틀렸죠? 예. 그다음 지방에 있는 주택 봅시다.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 자, 이때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에요, 여러분? 3년이네죠, 3년. 3년이네. 특히 여기 4번부터는 어떤 특정 주택과 특정 주택 하나와 특정 주택 하나와 여기 특정 주택 하나와 그에 대응되는 일반 주택 하나. 그래서 몇 주택인 상태죠, 여러분? 2주택. 그래서 여러분, 요 4번부터는 이렇게 어떤 특정 주택과 그에 대응되는 일반 주택 하나씩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여러분 반드시 주의할 거,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만 1주택으로 본다는 거 체킹해 두시고요. 만약에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여러분 이때는 2주택으로 봅니다. 2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 여러분? 과세, 비과세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특정 주택과 그에 대응되는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이면 2주택.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고 여러분? 일반 주택.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세요. 그러면 몇 주택으로 봐줄게요? 1주택으로 봐줄게요.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무슨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여러분 2주택입니다. 2주택이니까 무조건 뭐라는 얘기 여러분? 과세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측에 보시면 비과세 대상인 주택은 반드시 뭘 양도했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주택이죠. 자, 이때 특정 주택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4번 무슨 주택? 지방주택.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 하나, 지방에 있는 주택 하나. 그 다음에 5번 뭘 받았어요, 여러분? 상속을 받은 주택이죠. 여러분 상속 받은 주택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증여는 인정 안 해. 상속은 예외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몇 주택인가? 2주택. 이거 투기 목적이야? 아니잖아. 그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주택 하나를 또 증여받았어. 그래서 2주택이 된 거야. 짜증나, 안 나? 혹시 짜증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때 여러분 증여는 예외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상속만 예외 인정해 줘.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다. 또 농어촌 주택과 문화재 주택 하나 갖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양도해야 된다, 여러분? 일반 주택. 근데 여러분 거기 자 8번과 9번 묶으세요. 장기 임대 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죠. 요거는 어떤 주택을 양도했냐? 즉 임대사업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이 사업자가 이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외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 이거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거주주택을 양도했다는 얘기야. 거주주택을. 이때 그 양도 당시 이 거주주택에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여러분?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너는 그냥 몇 주택을 봐줄게? 1주택을 봐줄게.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올해는 요 1주택 예외 틀을 좀 잡으시고요. 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이제 우리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84조 1주택의 예외 있죠, 여러분? 1주택 예외, 여기부터 한번 좀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86조까지 꼭 읽어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읽어는 보셔야 돼요. 비록 올해 출제될 가능성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고객님 2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양가로 6, 우리 이제 87조 양가로 6번 2년 이상의 보유 여기 갑시다. 자, 그 맨 밑에 여러분 87조 맨 밑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있죠. 찾으셨어요? 네, 별표 3개. 저는 올해 이쪽을 잘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비과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요 주택의 개념과 함께 올해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조건 여러분 우리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은 이거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야.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했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죠.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되죠,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되는 거죠?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못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까비 1세대 1주택 두 가지 조건 충족했는데 아직 뭐는 못했어? 2년 이상을 보유를 못한가? 그러니까 셋 중에서 두 가지는 충족했는데 하나만 충족 못한 거죠. 몇 년 아직 못했어? 2년 이상 보유를 못했다는 얘기야. 못했어. 근데 왜 못했냐? 왜 못했냐? 그랬더니 이것이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아. 즉 조정 대상 지역의 2년 이상 거주 이런 거 묻지 않고 불문 그 다음에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비과세 해주겠다. 별표 3개 이거. 자, 다시 한번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양도했어요. 다만 몇 년 이상을 보였어야 되는데 2년 이상 보유 거주했어야 되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어. 근데 그거 못한 것이 단기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설사 보유기간 거주기간 충족하지 않았어도 묻고 묻지 않고 그냥 곧바로 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곧바로 비과세죠. 이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요거는 민간이나 공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무슨 주택이에요 여러분?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여러분. 취득 원천이 내가 건물 직접 모아서 신축한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매입임대주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정부는 임대주택의 취득 원천 중에서 건설 임대주택을 지원해 줄까요?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줄까? 건설 임대주택을 지원해 줘. 왜 그러냐면 건설 임대주택, 즉 주택을 봐요. 건설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거잖아. 새로운 공급이 증가되니까 공급 곡선의 우응.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여러분 학교로 하면 주전 과목이죠? 학교론 주전 과목. 거기서 여러분 수요와 공급 배우셨나? 마치 소변 금지 이거와 똑같죠. 옛날 전봇대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 구조인데 임대주택을 뭐하면 건설하면 요 새로운 공급 곡선에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하향 이동이 일어나죠. 왜냐면 신규 공급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종전에
임대료와 임대주택 수가 가격은 어떻게 되고 다운되고 임대는 다운되고 임대주택은 어떻게 돼? 늘어나죠. 그럼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거죠. 임대료는 떨어지고 임대주택은 늘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매입 임대주택보다는 뭐보다 건설 임대주택을 우대합니다. 그러면 세법상 각종 혜택을 줘. 세법상 혜택을 줘. 근데 이때에 이 건설 임대주택을 여기 먼저 뭐 들어가죠? 우리 임차인은? 임차는 여기 뭐부터 들어가? 임차부터 들어가겠죠. 여기 임차 들어갔다고 임대주택이니까. 그래서 살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요거를 뭐 하는가? 임대대 사업자가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요 임차인이 우선지를 통해서 먼저 뭘 받을 수 있죠? 분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취득해서 이제 요걸 보유하다 뭐 했다는 얘기, 여러분? 양도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취득한 날부터 양도까지는 무슨 기간이죠, 여러분? 요게? 그렇죠. 요게 보유 기간이야. 그러면 임대주택이 뭐 한 날부터? 임차날. 여기부터는 임차날부터 언제까지는? 양도할 때까지. 요거는 무슨 기간이야? 요거는 살아서 있잖아. 살고 있으니까 무슨 기간이야? 거주 기간이야. 그럼 지금 보유 기간이 길어? 거주 기간이 길어? 거주였죠. 여기 난 임차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를 할 때는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할 보유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날부터 따지겠다냐. 그래서 어떤 날부터? 임차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의 무슨 기간이? 거주 기간이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이거야. 그러면 이때는 요 취득해서 양도할까지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그냥 곧바로 뭐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비과세 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원이 장난 치시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날? 임차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임차일. 요걸 출제원이 살짝 물어봤고, 취득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취득일이 아니라 우리 임대주택이 뭐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 임차부터 들어왔잖아요, 임차부터. 그래서 임차일로부터 양도할까지 보유기간이 거주기간이? 거주기간이야, 여기는. 보유. 왜? 나는 이미 여기서 살고 있었어. 다만 임차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무슨 기간이? 거주기간이. 자, 의무 임대기간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여러분 세 가지야. 임차일로부터 양도할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면 이때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은 그대로 뭐 해준다? 비과세,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주택을 이 주택을 내가 좀 양도하고 싶어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밖에 법률에서 뭘 당하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가 되거나 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수용. 예, 수용.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뭘 당했다고요? 수용. 그럼 이거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잖아. 이거야, 여러분. 드디어 제가 무주택을 벗어나서 주택을 마련했어.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다 들어와갖고 우리 자, 잘 살아보세요. 이제 아빠도 주택 샀다. 그래갖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뛰어놀아. 딱. 근데 그 다음날 뭘 당하는 거야? 수용당하는 거죠. 이씨. 예. 그럼 이때 보유기간은 며칠이야? 하루죠. 근데 이때 하루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잖아, 여러분. 이때 그 수용을 해서 양도란 1세대 1주택은 그래, 너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양도하니까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1세대 1주택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요 주택은 요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뭐 하기 전에,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것만이죠. 그래서 당해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거 잘 안 따라 나왔죠. 밑줄 쳐. 당해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없어? 잘 찾아보면 있어. 당해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 취득한 거. 근데 여러분 주의. 이 경우 자, 수용을 할 때 여러분 전체를 수용하면 좋은데 일부분만 수용한 거야. 일부분만. 그럼 일부분만 수용한 남아있는 잔존 부분이 있겠죠. 이때 이 경우 몇 년 이내 양도하는,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5년 이내 양도하는 무슨 부분도? 잔존 부분도,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뭐 해준다, 여러분? 그대로 비과세 해줍니다. 동그라미 5년. 요거 출전 살짝 3년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굳이 제가 3년을 왜 하냐? 종전에 3년이었다가 요거를 5년을 연장해 준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과 4번 묶읍시다. 3번과 4번. 자, 3번과 4번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얘들은 세대 전원이 우리나라를 떠난 거야. 출국이야. 우리나라 떠난 거죠. 3번과 4번은 특징이 뭐다고 여러분? 세대 전원 출국. 우리나라 떠난 거야. 근데 3번은 왜 떠났냐? 3번은 뭐예요 여러분? 해외 이주로 떠난 거고요. 4번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요 두 가지죠. 자, 판단할 줄 알아야 돼. 3번은 왜 떠난가? 해외 이주법상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거고요. 4번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외국 지점으로 발령 났다든지 외국 현장으로 발령 나간 거죠. 예전에 그 수업을 듣던 분 중에 은퇴자가 계셨어요. 은퇴자가 계셨는데 뭐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하면 좀 그러네. 어디 S건설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S건설에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남아시아 이제 공사 현장 소장으로 발령났어.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나 태국이라나 어딘지 기억이 아직 안 나는데 하여튼 동남아시아 공사 현장 소장으로 발령이 나간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장기간이 돼.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나간 거죠. 처자식 다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주택 마련해 주고요. 예. 그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 조금 약간 그 경제력 화폐 가치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빡빡하게 살던 분이 거기 가서 아주 똥똥거리 살았어. 그래서 상시 그 보조해주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일해주는 보조원도 계시고 그게 뭐라 하죠? 도우미 상시 도우미 한 분에다가 파트타임으로 와주시는 도우미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애들은 국제학교 다 입학해주고 그러니까 천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뭐 했을까요? 이 주재원들 부인끼리 맨날 뭐나 치러 다녀?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랬어. 아주 인생을 만끽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공사 기간이 끝났어. 공사였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동남아시아 공사 현장 소장 나갈 때 이 주택을 팔고 나갔어. 팔고 나갔다. 왜? 다 나가니까. 근데 큰 실수한 거죠. 어쨌거나 이때 팔고 나가다 보니까 양도 당시 몇 주택이야? 1세대 1주택. 근데 아직 몇 년은 보유를 못한가? 2년 이상 보유. 그래도 얘는 이렇게 1년 이상 국외 걸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옆에 양도를 할 때는 이때는 몇 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가? 비과세. 그래서 이 사람 팔고 나갔어. 그래서 뭘 받았어? 비과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가 끝났지 이제. 끝나니까 이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공사 끝났으니까. 그래서 처자식한테 얘기했지. 야 공사 끝났다. 다시 들어가자. 그랬더니 처자식이 뭐라 그래? You go. 너만 들어가래. 너만 들어가래. 왜 너만 들어가래? 일단 부인이 지금 처가 문제죠. 지금 어디 다니고 있다가 골프 치러 다니고 있다가 지금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자기가 파트타임으로 알바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애가 문제야. 애가 국내 들어와서 수능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제학교 다니는 거기서 다니고. 그러니까 처자식이 안 들어오는 거야. 너만 들어가래 스키. 그래 돈 보내달래. 그래갖고 이 아저씨 국내 들어가갖고 열심히 해서 뭐 계속 어디에 돼? 돈 보내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뭐가 되는가? 기러기 아빠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국내 주택을 사야 되잖아. 사 못 사? 못 사. 못 사는가? 주택가 어떻게 했으니까? 다 올라가 버렸죠. 근데 같이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거를 부동산 신탁회사에다 맡겼거든요. 뭐? 부동산 신탁회사에 관리용으로 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 부동산 신탁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던 부동산을 요걸 신탁회사 맡기고 신탁회사 요걸 뭘 줘갖고 임대 줘서 매달 뭘 받고
월세 받고 국내 들어오니까 다시 요거 임대차 종료하고 자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주택 다시 내가 확보하는 거죠? 근데 주택가는 어떻게 써? 이미 뛰어버렸죠. 올라갔잖아. 올라갔으니까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대로 어떻게 하고 올라가고 그동안 뭘 먹고 월세 받아 먹고. 예. 근데 이 사람은 들어오니까 처제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집 살리니까 집 사고 못 사고 못 사고 돈 벌어서 여기다 갖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외 이주나 이민 가거나 1년 이상 국외에 거주에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어디에 떠나면 우리나라 떠날 때는 그것이 아직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하지 못했어도 모이기만 하면 1세대 1주택 그냥 그대로 보여줄게. 여러분 비과세 줄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단 밑줄 치셔야 됩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요. 출국일 현재 몇 주택? 1주택이고요. and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돼? 2년 이내 양도해야 되죠. 2년 이내 양도된다. 자, 요거 밑줄 치셔야 됩니다. 출국이 현재 1주택이고 출국한 날부터 동그라미 몇 년 이내? 2년. 요거 최근에 3년 이렇게 말을 고친 적 있네요. 또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출국이 현재 1주택이고 출국한 날부터 몇 년에 2년에 양도해서 이거는 언제 때냐? 이거는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를 할 때의 추가 조건입니다. 얘는 즉 출국을 하기 전에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를 했다는 얘기죠. 나는 팔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택 시장이 안 좋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한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일단 나간 거죠. 그럼 나가면 출국하게 되면 이제 거주자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 여러분?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비거주자. 그럼 비거주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원래부터 비거주자였어? 원래는 거주자였어? 원래 거주자였다가 잠시 원래 거주자였다 비거주 바뀐 거죠. 그리고 물론 출국하기 전에 팔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파는 거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 출국을 할 때는 이제 뭐가 됐으니까 비과세. 원래 비과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지만 몇 년 이내만 해주면은 2년 이내 양도하면 그냥 거주자가 양도한 걸로 봐서 그대로 뭐 해주겠다 그러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출국의 현재 1주택이면서 출국한 날부터 몇 년이에요 여러분? 2년 이내 양도. 요거는 언제 적용하는 거다고요? 출국 후 양도할 때의 추가 조건이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갑시다. 5번. 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출전이 가장 답으로 좋아하는 규정이 5번입니다. 자, 5번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밑줄 1년 이상 거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1년 이상 거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요자죠. 요거를 막 6개월 거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출전이.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유가 4가지입니다.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그리고 마지막 학교 폭력 피해가 있는 거죠. 학교 폭력 피해. 그래서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나 학교 폭력 피해 이 4가지 사유로 세대 전원이 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양도한 주택은 역시 그대로 보여주마 비과세 주마 그 얘기죠. 주의할 거는 여러분, 첫째, 뭐 했어야죠? 1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요거를 최근에 시험에 6개월 거주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사유는 몇 가지 여러분? 4가지입니다.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 또는 학교 폭력 피해. 자,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사유 적어놓으세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사업상 형편. 얘는 법정 사유 아니야? 아니죠. 네. 그래서 출제는 살짝 이걸 집어넣은 거죠. 사업상 형편 살짝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대 전원이, 여기는 뭐였고, 여러분? 출국이고, 여기는 뭐야, 여러분? 다른 시군으로 이전이죠. 다른 시군으로 이전. 근데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무조건 시군이 바뀌었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실무 나가시면 실무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비과세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예를 들까 봐요. 자, 경기도 구리시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양주 지점으로 발령이 난 거죠. 그러면 여기는 구리시죠? 어? 여기는 남양주시죠? 시군이 다르죠? 자, 그럼 이렇게 구리 지점에서 남양주 지점으로 발령남에 따라서 구리에서 일로 남양주를 이사를 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이거는 비과세 해주냐 그 얘기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아니 다른 시군으로 바뀌었지 않냐. 여기서 다른 시군은 무조건 시군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걸 말합니다. 정상적인. 그러면 구리시나 남양주는 정상적인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인정 안 해준다고. 이해하세요?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서 수원으로 발령났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수원은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차로 하면 안 돼. 차 갖고 어딜 못 가겠어. 전국 방법 다 돌아다니는 거지.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야.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콜 해갖고 어디 전화를 하고 관할 세무서 전화갖고 야 내가 지금 구리 시점에서 수원 지점으로 이전이 나갖고 근무지가 이동되는 바람에 나 이사 가기 위해서 양도한다. 그럼 이거 인정을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이걸 확인해 받으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무조건 시군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하냐 골라라. 그래서 실무 나가면 이런 거 좀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규정으로는 뭐 간단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87쪽부터 88쪽에 나와 있는 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은요 반드시 숙지하고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밑에 뭐 참고사항은 내년에 보실 거고요. 네, 내년 후년이네요. 그럼 뭐 7번, 8번 다 무슨 규정이죠, 여러분? 특례 규정이죠? 특례. 예,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예, 실무에서는 뭐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양가를 7번과 양가를 8번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정리해둘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8번 X 표시해놓고, 근데 8번은 시험 나가면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실무 특강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세법이 따로 있고 실무에 필요한 세법은 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88쪽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89쪽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